아직은 밖에서 이렇게 까불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야 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야외 태닝의 계절이 왔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따뜻해졌어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하면서 야외 태닝 할 계절이 돌아왔어요. 드디어. 야외 태닝 한번 가보자고. 좋았어. 자, 요게 아다리에 맞게 잘 들어가야 됩니다. 잘 안 들어가면은 물이 새요. 돌리면서 전완근과 이두를 짜야 돼요.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는 웬만하면은 따뜻한 걸 더 좋아합니다. 아직 우통 벗고 아이스를 먹기에는 조금 쌀쌀할 수가 있어요. 자, 뜨뜻한 걸로 갑니다. 물이 노란 게 아니고 아까 제가 한번 먹었던 컵을 재활용해서 쓰는 거라서 커피가 살짝 섞였습니다. 두입 강력하게 넣어줘야 돼. 치얼스. 자, 사용했던 컵은 바로바로 이렇게 뜨거운 물로 세척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발목인대가 파열된 지 열흘, 11일차 됐습니다. 11일차. 이렇게 걷는 거에는 무리가 없어가지고 출퇴근할 때 그 출근 속도, 퇴근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 전보다. 그 전에는 5분에서 10분 사이면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막 20분씩 쩔뚝쩔뚝 하면서 20분씩 갔는데 이제는 좀 편해졌어요. 요건 아버지가 쓰던 농기구, 어머니가 쓰시던 재봉틀. 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이거를 저희 아버지가 썼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63년생이십니다. 농사꾼의 집안은 아니고 요것도 저희 어머니가 썼을 리가 만무한 그런 옛날 재봉틀. 아버지가 이런 거 모으는 게 취미여가지고 요런 것들이 여기 유리창 너머로 들어가면 옛날 것들이 많아요. 요렇게 탈의를 하고 있어도 오늘 날씨가 따뜻해요. 기온이 몇 도지 오늘? 16도라고 나오는데 16도가 이렇게 따뜻한 날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람만 거칠게 불지 않으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야외에서 저렇게 조금 떠들라고 의자를 조금 세팅해 놨어요. 카메라랑 1대1 맨투맨으로 수다 좀 떨어보겠습니다. 약간 구름이 가리긴 했지만 야외 태닝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야외 태닝의 계절. 우통을 벗고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거 또 깝죽대다가 흘렸어요. 또 이거 커피라 더러운 건 아니에요. 옷을 빨 거라 가지고 괜찮습니다. 양말도 빨 거니까 이따가. 드디어 이렇게 따뜻한 계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람도 솔솔 불고 시원했다가 따뜻했다가 봄, 초여름, 그 뜨거운 여름은 잠깐 지나고 이제 그 가을이 오기 전 초가을, 이 정도의 날씨가 밖에서 태닝을 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추울 수도 있지만, 그리고 한여름에는 오히려 막 화상을 입을 것처럼 뜨겁고 땀도 많이 나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태닝을 하기보다는 그냥 물놀이,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여유도 즐기고 태닝을 하기에는 오히려 조금은 덜 더워야 오히려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발목인대가 파열됐잖아요. 발목이 요렇게 접질리면서 요쪽 인대가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무려 열흘 동안 제가 운동을 못했는데, 운동을 안 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나태해지고 쉬면서 체력을 회복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아침에 보통 제가 5시 반에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오전 운동을 안 가다 보니까 2시간을 더 잤어요. 2시간을 더 잤는데 개운하지가 않아. 오히려 2시간 덜 자고
운동 갔을 때 아침에 6시 반에 땀 폭발적으로 심장 박동 폭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때가 더 활력도 찾고 생기도 더 올라오고 하는데 뭐 열흘 운동 안 했다고 지방이 얼마나 쌓였겠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더 이렇게 쭈글쭈글해진 것 같아요. 운동 안 하는 만큼 식단은 또 클린하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어떡하지 이거? 이 주름들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떡합니까? 운동하면 되지. 운동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헬스장을 한 달을 홀딩 시켜놨는데 열흘 동안 생활해본 결과 걷는 거 이 정도에는 어느 정도 꽤 회복이 됐어요. 그 되게 민첩한 동작이나 크로스핏, 뭐 축구, 풋살 이런 건 당연히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발목이 좌우로 꺾이면 아직도 통증이 있고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걷는 거 정도는 괜찮지만 진짜 활동적인 건 못합니다. 헬스장 한 달 동안 홀딩해 놨던 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는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가서 좀 기구를 사용해서 상체 운동 위주로 하고 레그 익스텐션이나 레그 컬 같은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스쿼트 같은 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발목을 많이 쓰지 않아 가지고 이 가동 범위나 아니면 인대가 아직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쿼트나 런지나 발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동작의 하체 운동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상체 운동 하면 되죠.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침에 운동하는 습관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갖게 되고 눈 뜨는 것도 더 수월하고 퇴근하고 나서 헬스장 가는 것도 그 의지가 다른 평소에 운동하지 않던 분들보다는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왜 사람들이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지 못할까, 퇴근하고 나서 왜 1시간씩 헬스장 가서 운동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운동 말고 다른 취미로 그거를 대입해 봤을 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책 읽는 습관이 없습니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책 읽는 거는 정말 불가능해요. 그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대입을 하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게 어려운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운동이라는 게 취미이고 저의 행복을 주는 활동이다 보니까 1시간 일찍 쉽게 남들보다 쉽게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러 가고 왜냐면 그게 재밌으니까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러 갈 수 있고 2시간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러 갈 수 있는 건데 그 재미가 없으면 하기 어렵죠. 독서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둘 다 의지를 내기가 쉽지 않다. 뭔가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책을 너무 안 읽을 때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을 때는 대중교통에서 읽었어요. 무조건. 출퇴근 시간이 한 3-40분 정도 됐을 때는 무조건 전철 타자마자 책을 읽었습니다. 가방에 책을 3권씩 들고 다녀요.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잖아요. 뭐 하나 집중하지 못하고 저는 가방에 책을 3권씩 들고 다닌 다음에 무거워도 3권 들고 다닌 다음에 딱 전철 앉자마자 아니면은 뭐 자리가 없으면 서서 가방 바닥에 놓고 책 꺼내서 책 읽습니다. 한 10장 읽다가 재미가 없어. 그럼 집어넣어. 다른 책 꺼내. 또 읽어. 또 재미가 없어. 그럼 다른 책 꺼내. 또 읽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차. 그렇게 제가 조금 그 독서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저만의 방법이었어요. 대중교통을 타거나 그럴 때 항상 책을 들고 다니고 거기서 내가 10분이라도 30분, 20분이라도 그렇게 책을 읽기 위해서 뭐 노력했던 요즘은 근데 출퇴근 거리가 되게 짧고 막 전철이 2정거장씩밖에 안 되다 보니까 책 읽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나 출근하고 나서나 운동을 하는데 급급하고 운동 끝나고 나서는 쉬고 뭐 유튜브 한다고 이렇게 좀 까불까불 되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책 읽는 독서의 습관을 많이 잃었는데 그 전에는 그게 저만의 방법이었다. 운동을 싫어하시고 운동에 습관이 없으셨던 분들은 아마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침 시간만 본인한테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이 가장 운동하기에 유리한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주변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서나 많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게 힘드신 분들은 짬을 내서 10분이건 20분이건 제가 전철에서 책을 읽었던 것처럼 10분이건 20분이건 짬을 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집에 와서 샤워하기 전에 팔굽혀펴기 20개 하고 샤워하고 나서 로션 바르기 전에 20개 하고 뭐 자기 전에 한 20개 하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깨기 위해서 한 20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루에 한 100개 정도는 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이렇게 그냥 짬짬이 조금씩 10개, 20개 뭐 1분, 2분이 모여가지고 10분, 20분이 되고 제가 정말 10분, 20분씩
책 읽다 보면은 나중에 한 달 후에는 한 권, 두 권 이렇게 책을 읽었던 것처럼 운동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서를 전철에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약간 그거 있잖아요.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누군가 채찍질을 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뭔가 더 집중이 잘 되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철 타서 내가 책을 꺼내서 책을 읽는 순간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인드를 그렇게 딱 세팅을 해요. 혹시 내가 한 장, 두 장 읽다가 책을 덮고 유튜브를 본다던가 뭐 네이버를 본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한테 제 스스로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스스로 그냥 절대 나는 핸드폰을 보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책을 꺼내서 딱 읽어. 그동안은 핸드폰은 진짜 가방에 넣는다거나 가랭이 사이에 껴놓는다거나 하차할 정류장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다. 책 읽다가 지루하면 덮어 다른 책 꺼내, 지루해 덮어 또 다른 책 꺼내. 요즘엔 안 하고 있지만 운동도 그렇게 짬짬이 저녁 먹기 전에, 설거지하고 나서, 자기 전에, 샤워하고 나서, 샤워하기 전에, 일어나서 그렇게 출근하기 전에,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10개 20개씩 하다 보면 하루에 100개 200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을 내가 딱 집중해가지고 30분 1시간 투자하는 게 아니더라도 짬짬이 1분 2분만 내면은 그게 시간이 모여가지고 10분 20분이 되면서 내 몸이 익숙해지고 팔굽혀펴기를 10개밖에 못했는데 20개를 할 수 있고. 저도 처음에 그 독서하는 습관이 어려울 땐 진짜 1분 2분도 읽기 싫었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 아직도 책 읽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만화책 읽는 것도 싫어했어요. 저는 글자를 보는 게 싫어가지고. 근데 일부러 앉아서 딱 전철 딱 앉아 주위를 한번 살펴봐. 한 30-40명이 나를 지켜본다 생각해. 여기서 내가 책을 덮고 핸드폰을 보는 순간 나는 너무 창피한 거야. 마인드 세팅을 한 다음에 핸드폰 가랑이에 딱 껴놓고 책 읽고 덮고 새로운 책 꺼내고 또 책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읽을 때는 한 달에 한 3권씩 읽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운동도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제가 주변에 운동해야 된다, 시간 내서 운동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사실 그게 안 하던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록 말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세요, 친구들한테도 야 너 이제 운동해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건네곤 하지만 그게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긴 해요. 왜냐면 나도 요리를 한다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마케팅 공부를 한다던가 이런 습관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30분 1시간씩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 게 어렵듯이 누군가에게는 운동에 10분 20분 투자하는 게 쉽지 않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래도 운동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운동은 진짜 필수입니다. 필수. 좋은 몸매를 만들고 대회를 나가고 이런 목표를 저는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근육량을 늘려서 조금 보호를 하고 체중을 조금 줄여가지고 무릎이나 발목이나 무리도 안 갈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는 햇살이 좀 많이 비추고 따뜻했는데 구름에 가려져서 그런지 살짝 쌀쌀하네요. 아직은 밖에서 이렇게 까불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야 돼 이제.